작전교육을 진행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청 대관을 협조해주신 유정임 주무관님 여기 와 계신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경희대 의료원의 가정의학과에서 수석 전공의로 계시는 김보람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먼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이제 여름철 건강하게 여름나기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맡게 된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소속 의사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시는데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오는데도 저도 문자로 폭염 경보 주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이러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뭔지 벌써 다 공개가 된 것 같아서 대신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무더운 여름이 되면 뭐가 제일 걱정이 되세요? 식중독이요. 식중독이 제일 걱정되세요? 그쵸. 이렇게 더운 거 되게 많이 걱정되죠. 막 연일 뉴스에서 막 누구 사망했다 나오고 더위 누가 뭐 쓰러졌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지난주 내내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도 어르신들은 이제 다니실 때 많이 폭염이나 식중독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 되게 빨간 게 되게 많죠. 연일 최고 기온을 되게 이렇게 계속 경신을 해가고 있다고 해요. 이전에 비해서 30도를 넘는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최고치를 40도를 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기록인데 온열 질환자라고 해서 이제 더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 환자들을 봤을 때 5월 달부터 환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되게 일찍 더워진다는 소리죠. 이거 보면 8월 달, 7월 말부터 숫자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쵸? 100명대를 훌쩍 넘어서 8월 초 중순 정도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600명 정도의 온열 질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만큼 노인층에서 굉장히 더위에 취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폭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주의를 한다면 아무래도 대비를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강의를 준비해봤는데요. 폭염의 정의,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꼭 폭염주의보라는 거는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연속으로 예상이 될 때를 저희가 주의보라고 하고요. 이미 발생한 게 아니고 예상이 될 때 미리 주의하세요 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걸 폭염주의보가 33도고요.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에요. 벌써 지난주 내내 폭염주의보 경보 문자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계속 30도 이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맞으세요? 그쵸. 습도가 높아요. 삼면이 바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습도가 높은 게 덥기만 하면 온도만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습도가 문제예요. 우리 몸은 이제 더우면 몸이 땀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땀이 식으면서 체온을 내리는 효과를 보거든요. 자세한 의학적 용어 얘기해도 사실 잘 안 들어오시고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어렵고 해서 저는 이제 간략한 것들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폭염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물 자주 드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들어오실 때 봤는데 물병 들고 오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물병 들고 오신 분 계세요? 제가 못 보신 몇몇 분들 물병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물병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물이 시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찬물을 먹게 되면요 위가 놀래요. 쉽게 말해서 위경련이라고 하죠. 갑자기 막 위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찬물 잘못 먹어가지고 체하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찬물이라고 해서 더위를 식혀주는 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좋은 물은 미지근한 물, 아주 밍밍하다 싶은 물들이 제일 좋은 물이에요. 그리고 항상 시원하게. 지금 부채들 많이 붙이고 계시잖아요. 집에 이제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에어컨은 너무 춥게 하시면 이제 냉방병, 이제 감기, 여름철 감기 걸려서 오시는데 거의 90%가 다 에어컨을 너무 세게 쟀다고 와가지고 감기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에어컨 온도는 25도가 제일 좋아요. 24도에서 26도라고 하는데 그냥 25도라고 기억을 하세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25도가 제일 적정 온도고요. 131번을 누르시면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요. 그래서 뉴스 확인 못했고 그러시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131번 눌러서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꼭 확인해 보시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럼 몇 잔이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물병 드셨던 우리 어머니 얼마나 드세요, 물? 체온을 이렇게 낮추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풍기 돌연사,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라고 해요. 이게 한때 인터넷상으로 선풍기를, 그러니까 좁은 방에서 문을 닫고 선풍기를 피우다가 죽었다는 사람이 되게 많다더라라는 괴담이 돌아가지고 인터넷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술을 드시고 그렇게 주무시면 어떤 상황에서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풍기 질식사, 얼굴에다가 선풍기를 되게 가까이 대고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기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선풍기 바람이 여기에만 오면 내가 숨이 잘 안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시는 경우. 그러니까 선풍기 때문에, 문 닫고 선풍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대신 선풍기를 좁은 공간에서 문을 닫고 틀어놓으면 선풍기의 원리가 주변에 있는 공기를 끓여다가 이제 찬바람을 내는 건데 순환이 안 되잖아요. 이 방에 있는 준비한 양산은 빵! 최고 기온 35도, 이틀 이상 연속이면 폭염, 경보인가? 준비해온 생수를 자주 빵! 오! 잠깐만. 가장 더운 시간대야. 쉬어야지 너희들. 왜 그래요? 꼭 나가야 한다면 TV, 신문, 131 콜센터, 날씨온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올여름 폭염 대비 끝. 병이에요. 어르신들 더우면 더위 먹잖아요.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더위 먹는 병이에요. 더위를 먹으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래요. 막 머리 깨질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더위 먹어서 생긴 병의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 병원을 가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일사병들이 치료를 가면 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체온이 어느 순간 40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사병이 되고 그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 먹는 병 6. 폭염, 일사병과 열사병. 잘 들리세요? 급속 처치의 마지막 시간으로 폭염에서 나타나는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사병은 무더운 환경에서 심한 운동이나 활동을 한 후에 수분이나 전해질이 소실되면서 현기증, 두통, 식욕 부진, 얼굴이 창백해지는 병인데 일사병 환자가 체온이 상승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홀수 상태가 되고 감각을 느낄 수 없고 체온은 41도까지 올라갑니다. 피부는 뜨겁고 붉은색으로 변하지만 땀이 나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해주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나요? 일사병 환자는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의식이 있으면 물 같은 것을 마셔도 되지만 의식이 없으면 정맥주사를 통해서 수액을 맞아야 하므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사병 환자는 최대한 빠르게 체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옷을 벗기고 젖은 타올 같은 것으로 덮어주고 부채나 선풍기로 시원하게 해줍니다.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없는데 막 물을 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가 아닌데 물이 들어가면 폐로 물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질식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정신이 없는 분들한테는 절대 뭘 주시거나 찬물을 붓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알코올, 술이요. 덥다고 해서 막 소주 같은 걸 몸에 부어가지고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도움 안 되세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으시고 이제 옷을 느슨하게 하라고 하는데 옷이 쪼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자체로도 이제 몸에 열을 올릴 수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모자를 쓰시는데 좁은 앞에만 가려지는 모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세요. 챙이 넓은 걸로 얼굴을 가려줄 수 있는 큰 모자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물 들고 다니시고요. 서늘한 곳이 있으면 쉬었다 항상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그 페트병에 든 물은 사실은 세균이 너무 쉽게 번식을 해요. 그래서 조그만 물병,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거나 이런 것들 사셔가지고 사실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 연락하셔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중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식중독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맞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음식 자체가 부패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고 1년 내내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균이라는 거는 여름에 따뜻한 기온일 때 제일 잘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 작년 옛날 기록을 보면 식중독도 아까 폭염으로 인한 질환자와 마찬가지로 8월에 가장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능해요. 이거 날것으로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특히 뭐 날계란 자주 드시잖아요. 뭐 목소리 좋아진다고 막 어르신들. 근데 사실 날계란도 굉장히 위험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날계란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들은 정말 다행히도 70도 이상에 삶거나 끓이면 다 균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충분히 예방을 가능한 균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품들은 반드시 가열해서 먹는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가열하면 대부분 없어지는 균이지만 이런 것들은 열로 가열해서 안 먹잖아요. 다 날것으로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이거 비슷한 건데 굴. 이거는 이제 식수의 오염에서 나오는 노로바이러스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특징이 설사뿐만 아니라 감기 증상처럼 와요. 그래서 장염은 아닌데 막 갑자기 굴 먹고 토하고 막 으슬으슬 춥고 막 이렇다고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굴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름철에 생굴 맛있다고 되게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외래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집단으로 굴을 드시고도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돼요. 이건 같이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몸에 다 있는 균이에요. 거의 30%라고는 하는데 이거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안에 혈관 안에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손을 잘 씻으셔야 돼요. 식중독의 예방은 손을 잘 씻으시는 게 8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식을 조심하는 거는 조심하는 건데 결국은 내 손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요새 햄버거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균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가공 햄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냥 우연히 햄버거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용칭은 아니고요. 그냥 가공 식품 중에서 햄이라든지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런 패티 고기 그런 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건 특징이 변을 보실 때 피가 엄청나게 묻어나올 수 있어요. 장을 공격을 해서 장에서 피를 일으키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손 씻는 거는 제가 이따 뒤에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그러면 음식을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괜찮을까요?
제일 냉동고에 많이 들어가는 게 고기 종류 많이 넣으실 거예요. 생선 종류. 최대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달 이상은 어떤 음식도 냉장고도 보호를 안 해줘요, 사실은. 한 달이 제일 좋고요. 대신 뭐 특별히 만두라든지 그런 가공식품들은 이제 그것마다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면 좋은데 대신 따잖아요. 사용을 하잖아요. 만두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먹다가 남은 걸 넣어놓잖아요. 그렇게 개봉하면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어떻게 예방을 하냐? 아까 음식들 대부분 끓이거나 삶거나 하면 균 다 죽어요. 그래서 음식 자체는 익혀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은 사실은 끓여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수기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좀 페트병이 들은 물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모든 일을 하는데 쓰잖아요. 사람 만날 때 쓰고 어디 걸어다닐 때도 뭐 만지고 핸드폰, 가방, 내 옷 계속 어딘가에 부딪히는 게 내 손이잖아요. 손 공중에다 이렇게 안 다니시잖아요. 그쵸? 손에 정말 많은 균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손에 균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다들 잘 안 하시잖아요.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씻고 음식 만들기 전에 그냥 씻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손을 씻는 거. 근데 사실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들, 감기, 뭐 유해성 식중독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제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손 씻기예요. 그래서 이 손 씻는 거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코 등을 통해 병균을 감염시킬 뿐 아니라 그가 만진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병을 옮깁니다. 흔히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는 감기도 사실은 공기를 통해 코나 입으로 병균이 직접 침입하기보다는 병균이 묻은 손을 코나 입에 갖다 댐으로써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손을 씻어야 하나요? 한 마리의 새들이 10분에 한 번씩 분열할 경우 20분 후에는 4마리, 1시간 후에는 64마리, 2시간 후에는 4,096마리, 3시간 후에는 26만 마리, 그리고 4시간 후에는 1,600만 마리라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깨끗해 보이는 보통 사람의 손에도 한쪽에만 6만 마리 정도의 세균이 붙어있기 때문에 장시간 손을 씻지 않았을 때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소독약도 아닌 물과 비누만으로 이 모든 세균을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세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손 씻기를 통해 세균의 숫자를 줄여주기만 하더라도 감염성 질환의 6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손을 씻어야 하나요? 대소변을 본 후에 손을 씻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들어서 잘 아시죠? 외출해서 돌아온 직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 바닥을 닦습니다. 6. 두 손을 깍지 낀 상태로 돌리면서 씻습니다. 7. 반대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쥐고 돌리면서 씻습니다. 8. 손톱 밑을 주의해서 씻습니다. 9. 흐르는 물에 근육질을 완전히 씻어냅니다. 10. 종이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수도꼭지 잠그는 걸 주의해서 보세요. 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대신 기억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손은 자주 씻어야 되는데 물에 이렇게 헹구고 끝은 아니라는 거죠. 손을 되게 구석구석 씻으라는 의미인데 저 순서가 아니더라도 내 손에 있는 마디마디 구석구석은 씻어주시라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 순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신 얼마나 씻는 게 좋냐? 저희가 그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학교종이 땡땡땡에 맞춰서 이거를 씻으면 딱 맞아요. 딱 그 시간 동안에만 씻으시면 잘 씻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대신 이제 손톱 겉으로 보이는 거는 씻는다고 막 씻어요. 손톱을 자꾸 까먹으세요. 손톱 밑에 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위생적으로 짧게 깎으시면 사실은 내용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되게 쉬운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나가시면 까먹고 그렇잖아요. 그쵸? 오늘 기억하실 거는 딱 2가지. 손 잘 씻는 거랑
더운 날씨에 너무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해 드릴게요.